제가 볼 때는 로봇 시장은 되려 더 커지면 커졌지. 아까 구조적인 얘기들, 가격적인 면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될 이제 테마다. 아니 테마도 아니에요. 이제 업종이다,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민수의 경제토크 함께 하고 계십니다. FR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께서 로봇을 봐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로봇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이게 네. 테마 이슈가 뭐 그냥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쉬었다가 그쵸. 잊을만 하면 또 하나 빵 터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관심권에 둬야 할 것이 뭐 2차 전지 당연하고 그죠? 네. 관심권에 둬야 될 게 또 로봇이나 뭐 인공지능 그게 올해 뭐 중요한 섹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로봇은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뭐가 포인트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주가라는 게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정이 와요. 근데 조정이 올 때 사실은 노려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조정이 왔다라고 해서 다시 계속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섹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로봇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보면 대기업들이 다 한다라고 하죠. 그러게. 여기에 포인트를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삼성이랑 손잡아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조건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삼성이 왜 손잡았을까? 그러게. 네, 현대가 왜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을까? 왜 LG전자가 또 하고 있을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저는 보시는 게 먼저 맞다라고 보고 있고, 크게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몇 년, 한 20년 넘게 쏟아부은 인구 출산율을 높이기 네네.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200조가 넘는다. 네, 근데 지금 출산율은 역대 최저. 네. 0.7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뭐 아는 지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결혼했어? 결혼 안 했어? 애가 몇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치가. 네, 그만큼 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민연금 얘기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보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고갈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 네. 그러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보통 이제 그 동안은 뭐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있고, 그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줄어들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봇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조업에 그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그걸 메꿨다라고 하면 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로봇이 돼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로봇 수요 증가랑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로봇 쪽으로 많은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다라고 우선 첫 번째 인식을 하시고, 그럼 로봇에는 또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산업용 로봇 있죠.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하는, 예전에는 그냥 대형 기계 막 저희가 막 TV 같은 거 보면 차 이렇게 혼자서 불팍 튀고 용접하고 넘기고 이게 산업용 로봇. 근데 협동 로봇은 사람이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문짝 같은 걸 내가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같이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게 협동 로봇. 그다음에 코로나 때 서비스용 로봇이 확 늘었죠.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 집에 있는 거는 로봇 청소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돌아다니다 보면 뭐 기본적으로 서빙 로봇 당연하고요. 그렇죠. 서빙 그다음에 뭐 음식 튀겨주고 그렇죠. 커피 내려주고. 커피 내려주고 저 오늘도 커피 내려주는 그 로봇이 커피 한 잔 마셨거든요. 그다음에 피자 로봇 나오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얘들이 더 나아요. 그리고 딱 정해진 레시피를 하니까 정해진 대로 하니까 실수 안 하죠. 술 먹고 힘들다고 안 나올 일 없죠. 그다음에 사실은 가격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근데 손맛이 없잖아요. 손맛이. 근데 그거는 시장 가시는 게 음식은 손맛인데 옛날에 보면 왜 간고등어 이런 분 있잖아요. 손에 한 손 소금 한 손 딱 잡아서 쫙 뿌리면 용량이 쫙하다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손맛. 근데 로봇은 손맛이 없다. 로봇도 손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AI가 첨부된다라고 하면 그 손맛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건 또 로봇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적인 거에서는 사실은 정량, 맞아요. 정온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쪽에서는 로봇이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이제 생겼어요.
사실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잖아요. 임금은 오르고 사실 맞아요. 그 제조업 쪽은 이제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맞아요. 대량 생산하고 이러면 맞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렌탈도 나오거든요. 할부나 렌탈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치킨 튀기는 기계 얘가 원래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네. 최저임금 기준으로 따지면 21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네, 5일 일을 업무를 시키면. 네, 근데 로봇을 시키면 렌탈로 쓰면 얼마 들어요? 160만 원. 사장님이십니다. 고민되지 않으실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고용을 해야죠. 고용을 사람을. 그건 뭐 그러긴 한데 뭐 갑자기 내가 뭐 튀겨서 좀 저게 됐다던가. 아니면 저도 왜냐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 보면 인건비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없으면 대체를 해야 되니까 갑자기 뭐 아프다거나 하면은 다른 인원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이 공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편의점 사장님들이 항상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알바생 안 나오면 대신하시는 거죠. 24시간 편의점이니까 그걸 다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프랜차이즈 업계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식, F&B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 자동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도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미 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네요. 왜냐면 우리가 맞아요. 물류 창고를 들어가서 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별로가 아니라 없지 그죠? 뭐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물류에서는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국내도 기업 그 보면 그 안에 뭐 수많은 그 물품의 개수나 뭐 종류가 얼마나 많겠어요. 너무 많죠. 사실 로봇들이 이렇게 해서 그죠? 맞아요. 그걸 아마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아마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정말 되네, 효율적이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효율적인 동선까지 짜다 보니까 확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물류 쪽으로 그냥 물류 쪽은 자동화 로봇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쪽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2대 주주 됐죠. 그렇죠. 현대차는 미국의 보스턴 다이맥스, 뭐 지분 거의 뭐 80% 이상 확보했죠. 그다음에 두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자회사 중에 두산 로보틱스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로벌 점유율로 따지면 강자라면서 얘가 강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 협동 로봇 쪽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산업용 로봇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너무 후발주자예요. 일본 절대 강자. 그래서 여기에서 점유율을 늘린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협동 로봇 시장은 우리나라가 시작한 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안전성도 나오고 이제 조금 쓸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경쟁력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 로보틱스 있죠. 그다음에 LG전자는 또 로보스타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결론은 산업용이랑 협동 로봇 쪽에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물류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류 로봇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확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옛날에는요 일반 소비자들이 로봇을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어디서 사야 돼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봇을 만드는 업체가 수요자한테 바로 직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업체가 껴 있어요. SI, 뭐 토탈 솔루션 업체가 이제 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굳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로봇 솔루션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습니다. 마이로봇 솔루션이라는 기업은 뭘 하냐면 로봇을요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커머스인데 이제는 로봇도 여기서 로봇에 특화된 그 커머스구나. 그러니까 살 때가 어디서 사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살 때 플랫폼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협동 로봇을 아예 그냥 서비스 패키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로보 아르테. 그러니까 이게 로봇 산업이 크니까 그에 따른 그거를 서비스하거나 이제 뭐 딜링해 준 업체들이 생겨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됐다라는 거는 먹거리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도 쉬워졌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 살 때도 첫 번째 찾기도 어려웠고 두 번째는 안전 기준도 까다로웠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로봇이니까. 그리고 산업용은 더더욱 심했고요. 그러니까 파는 놈도 안전 기준 충족해야 되고요. 사는 놈도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SI 업체가 껴 있어요. 수수료 나가죠.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고 관계도 많고 그다음에 돈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 9월인데 제가 날짜 찾아보니까 작년 9월이던데 사는 쪽에서만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SI 업체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어져. 파는 분들이 그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이제 파는 데는 이미 오래돼서 안전 기준은 이미 충족이 다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있고 초기 단계에서는 그것도 봤는데 이제는 그걸 해야지 물품을 하니까 사는 쪽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면 뭐 이상한 거 만들면 안 되지만 그거는 이제 산업용으로 됐는데 수요처가 그걸 가져서 잘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안정이 돼 있느냐? 그것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단계가 줄어든. 그다음에 그 비용도 중간에 SI 업체가 사라졌으니까 접근성도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봇 시장은 되려 더 커지면 커졌지. 아까 구조적인 얘기들, 가격적인 면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가지고 가야 될 이제 테마다. 아니 테마도 아니에요. 이제 업종이다. 산업이다. 네,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게 국내용 아니야? 예를 들면 물론 우리 안에 내부 수요도 많이 있겠지만 항상 우리가 큰 시장이 되려고 하면 해외. 수출로 우리가 먹고 사는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수출할 수 있고 그런 글로벌 성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고민이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나라 로봇 시장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산업용에서도 굉장히 미미하고 아까 뭐 글로벌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건 막 미친 듯이 주가가 또 달았죠. 근데 글로벌 점유율로 따지면 두산이 3%고요. 레인보우가 1%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해요. 근데 산업용은 0. 몇 %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은 우선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협동에서는 올라가고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결론 아까 제가 수요단에서 인구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인구적인 문제와 임금적인 문제가 사실은 아시아 쪽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이 더하겠죠. 이쪽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여기서 성평가를 잘 받고 여기서 매출이 잘 나와야 국내에서도 더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주사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자주 보고 있는 지주사 중에 하나가 두산 잘 봅니다. 왜냐하면 밥캣 잘 가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괜찮죠.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왜냐하면 두산 로보틱스는 전체 매출 중에서 얼마나 돼요? 정확히 매출은 제가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데 한 70%가 그냥 해외 매출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도 있죠.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유니콘이다. 그러니까 조단위는 넘어간다라고 캐파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쪽이 성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두산 지주사가 그래도 한번 갑자기 또 로봇 애들 또 불 붙을 때 갈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는 그렇게 경쟁력은 없는데 최근에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로봇들이 인기가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제품 다양한 거, 그다음에 싼 거. 왜냐면 안전성이 이제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경량화됐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평균적으로 협동 로봇들이 15kg 내외에 하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돼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1kg대. 그다음에 6kg 이하. 그러니까 경량화를 많이 한다라고. 삼성이 하려는 게 이제 의료 이런 거잖아요. 뭐 어르신들 이렇게 사실은 기립하고 다니는 거. 그러려면 이거는 약간 가벼워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량화 쪽으로 조금 특화돼서 나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협동 로봇 서비스용으로만 이제 대부분 로봇을 인식을 하고 계셨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술 로봇, 재활 치료 도와주는 로봇 쪽으로도 크게 번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 시장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아는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이런 것들밖에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제 그 외적인 것도 저는 조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방금 전에 이제 뭐 재활 치료 로봇 얘기를 했잖아요. 큐렉소라고 있습니다. 큐렉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하는 데냐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는 수술 로봇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수술을 대부분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은 관절 수술을 2번 했거든요. 오른쪽. 왜냐면 이제 운동은 다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수술을 하는데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오른쪽에 보면
철심 박혀 흉이 있어요? 철심도 박혀 있고 흉이 굉장히 크게 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에 하실 때 이제 의료 사고까지는 아니었는데 잘못 건드려서 피가 좀 많이 나왔어요. 뭉친 거예요. 근데 로봇은 그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큐렉소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수술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거의 12,000건 정도 수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큐렉소에서 판매하는 거가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기업에도 해외 수출 계약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신규적으로 떠오르는. 왜냐면 이제 너무 가는 애들만 초반에는 가겠지만 그렇죠. 조정 당하고 나면 그 다음 거 찾거든요. 야, 의료용 뭐 있었지? 야, 재활치료용 뭐 있었지? 뭐 자율주행 가능한 거 뭐 있었지? 이런 쪽으로 계속 번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료용 쪽에서는 큐렉소 조금 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물류 로봇 쪽이 사실은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동 로봇 쪽은 두산 로보틱스. 네, 이제 자회사 상장이 안 됐으니까 두산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물류 쪽이 저는 사실은 강점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네, 근데 실내가 아까 아마존. 물류센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실외에서 배송을 하려고 열심히 실증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요? 국내에 있습니다. 로보티즈. 로보티즈. 네. 그러니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유일하게 실외 자율주행 실증 테스트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배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2년 전, 3년 전에 보면 막 이제 뭐 드론으로 해서 갖다 주는 것도 있고 로봇으로 해서 배달하는 로봇들 많이 얘기들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근데 아직은 뭐 상용화 사실 안 된 상용화 안 거잖아요. 됐죠. 네. 왜냐하면 자율주행 이 기술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니까. 예. 네, 근데 아직 이게 완전하게 뭔가가 안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개화 시기라고 보면 돼요. 개화 시기. 그러니까 주가가 언제 제일 많이 날냐면 개화되고 실적 조금 지킬 때. 그렇죠. 이때가 주가가 사실 제일 많이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로보티즈가 그래도 이쪽에서는 굉장히 제일 먼저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것까지 하냐면 자율주행에다가 이제 그 실외를 돌아다녀야 되니까 장애물 회피 기술 막 이런 것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배송 업체예요, 제가. 근데 이걸 다 로봇으로 바꿔요.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러면 관제 시스템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다 확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또 로보티스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쪽으로도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특히 로봇 쪽 쓰시는 분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다음 걸 또 찾으세요. 네, 지금 의료, 그다음에 뭐 실외 배송 제가 그렇죠.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외쪽으로 또 있습니다. 농업, 네, 그다음에 뭐 가사. 네? 가사. 네. 설거지 로봇인가? 네, 뭐 이런 로봇들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AI 때문에. 네, AI 기술이 너무 잘수록 이제 지금 착착착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요것 때문에 이게 접목이 되면 그런 것들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네, 저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그런 많은 얘기 가운데 궁금한 거는 어느 기업이 관련됐냐 뭐냐? 이건데요. 네. 아까처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인데 이제 상장이 안 됐으니까 두산 보면 되는 네. 거죠. 그다음에 그 로보티즈 말씀하셨고 또 수술 로봇 큐렉소. 네. 그동안 감속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뭐 SPG 같은 감속기죠. 경우 또 뭐 대기업 인수가 나서 네. 최근 움직였던 게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이게 아까 저희가 뭐 2차 전지 얘기할 때를 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거에서 점점점 세분화돼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강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해외 매출 비중이 70%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물량 승부하고 가격은 중국을 못 따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아예 대량으로 승부를 봐버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요. 근데 해외 시장에서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로봇을 수입하는데 관세를 매길 거 아니에요. 중국 또 때립니다, 로봇도. 네, 중국에는 25% 관세 때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향후 성장성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론은 이제 이게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결론은 여기서 또 가격을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주요 부품이 뭐 감속기, 센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처럼 감속기. 네, 근데 감속기의 절대 강자는 또 일본.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근데 비싸요. 그리고 점유율 1위 업체가 글로벌 70%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로봇이 그렇게 사람들이 수요가 없을 때는
주문 넣으면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지금 넣으면 12개월 걸려요. 와 밀려서 네,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일본 업체가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한국 오면 또 1개월 만에 만들어주지. 바로 만들었죠. 네. 그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해외 매출 비중 늘어나고 있고 가격 경쟁력 있고 기간 경쟁력 있고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서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감속기 쪽은 보면 SPG랑 SBB 테크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꾸준하게 좋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랑 LN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 당할 때마다 얘들은 담는 게 맞고요. 근데 그 외적인 거, 야 이거 말고 또 없어라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은 도드라지는 건 없습니다. 부품 단에서는 감속기 업체를 제외하고 도드라지는 건 없는데 테마는 있는 것 같아요. 감속기 쪽이 사실은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지금은 이 두 개는 그냥 조정 당할 때마다 사는 게 맞는데 센서 쪽을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배송 로봇, 물류 자동화 로봇,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론은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그러니까 카메라 센서, 그렇죠. 그다음에 힘 조절하는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빙 로봇에 보니까 센서가 3개 들어가더라고요. 3개. 그다음에 배송 로봇에 보니까 아까 뭐 회피해야 되고 주변 인식해야 되고 하니까 여기 10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 메인 기업들은 제가 막 찾아봤는데 아직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 한다라는 기업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네. 나올 거예요.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나 뭐 네. 카메라 모듈 이런 쪽 아니겠어요? 그죠? 아마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장 쪽에 조금 강점이 있던 애들이 신성장으로 이쪽으로도 저는 넘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카메라 업체들이 스마트폰에만 물려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량 별로 없으면 주가가 빠졌는데 그 다음 성장 동력이 전장이었잖아요. 근데 전장에서 저는 로봇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을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저도 좋을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보인다라고 예, 하면 예. 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봇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네. 항상 또 잊어버리거든요. 네. 주가 조정받으면 사야지 조정받으면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죠? 조정받으면 못 사요. 떨어질 것 같고 잊어버리고 맞아요. 항상 올라가는 거 쫓아다니죠. 그죠? 맞아요. 근데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네, 로봇을 네. 봐야 되는 이유 네. 30초 마무리. 로봇은 앞으로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은 감속기다. 네. 예, 로봇 이야기도 우리가 뭐 오늘 또 끝이 아니라 로봇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뭐 2차 전지도 전기 잘 말씀하셨죠. 전기차에서 시작해 가지고 그죠? 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네. 뭐 소재, 전구체까지 맞아요. 가는 것처럼 로봇도 어떻게 보면 막 그런 단계죠 지금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걸 막 찾아내고 그러다 맞아요. 보면 또 스타가 하나 나옵니다. 뛰어오를 수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원래 좋은 기업이에요. 그죠? 맞아요. 굉장히 주목하고 있던 그 기술력 있는 기업인데 그죠? 갑자기 삼성이 확 실어주면서 이 나갔죠. 로봇 그냥 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럴 기업들을 찾는 게 과제다. 맞습니다. 그런 숙제를 주시고 그런 기업이 있으면 또 찾아주십시오. 네. FR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